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건물주 되기 미주건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마존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우선 아마존의 비즈 모델을 분석하고, 둘째 아마존의 실적과 주가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일부 아마존 주주님들이 걱정하시는 반독점 금지법이 아마존에 미칠 영향을 다루어 보고, 넷째, 아마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산다면 언제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거장들의 투자 조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보다 좋은 채널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아는 한 지인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미국 주식이 좋다는데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버는 것이죠. 고상하게 말하면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인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서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정성 혹은 높은 투자 수익률 가운데 어디에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회사들 중에 팡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마존을 집중 분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미국 주식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팬데믹, 경기 침체,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주요 변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낙관적이었고, 미국 주식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는 올 한 해 8.7% 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 평균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거대 기업으로 올 초 주가 대비 86% 성장하였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소규모의 회사가 줄 수 없는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계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주식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아마존은 환상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존의 매출과 순이익은 연평균 30% 이상씩 성장해 왔으며, 그에 따라 주식도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30% 이상의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팬데믹 이전에도 미국 이커머스의 최강자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은 2016년 이베이, 애플, 월마트 등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었으며, 이때의 시장 점유율은 38%입니다. 2018년에는 시장 점유율을 49%까지 늘리면서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여기에서 매출이 50% 추가로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락다운으로 모든 경기 지표가 마이너스를 달릴 때 아마존은 매출을 43%나 추가로 성장시켰습니다. 아마존 이커머스는 지금도 성장 중이며 어디까지 성장할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올 초 1억 5천만 명으로 발표되었으며 조만간 2억 명을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은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무료 배송, 1, 2일 배송, 무료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프라임데이 특별 할인을 포함한 각종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연회비가 119불이며 수 1억 5천만 명을 곱하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올 초 기준 연간 178억 불 수익을 거두게 되네요. 그리고 프라임 회원들은 비회원에 비해 평균 4.6배 더 많이 아마존을 통해 물품을 구매합니다. 즉 프라임 회원의 증가는 자체 회비 수입도 엄청나지만 그로 인한 매출의 증가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존 프라임 회원의 증가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35%나 증가했네요. 올해 프라임데이는 10월 12일과 13일에 열렸고 서드파티 매출만 35억 불에 도달하였으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크리스마스까지 홀리데이 쇼핑을 진행하면서 4,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존 광고 시장의 성장도 돋보였습니다. 올해 2, 4분기에 경기 침체 여파로 구글의 광고 매출이 처음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존의 광고 매출은 오히려 25% 이상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최강자인 것으로 투자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 아마존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최강자라는 것은 아마존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서 2019년 동안 클라우딩 매출 면에서 아마존은 연평균 30에서 40%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해왔고,
천억불 이상의 클라우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33%로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억불 이상의 클라우딩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33%로 업계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클라우드의 엄청난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 2사분기 매출 자료를 보면 이커머스 분야가 554억 불 매출에 영업이익이 21억 불인데 클라우드는 108억 불 매출에 34억 불 영업이익을 보여줍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AWS는 영업이익률이 30%에 가까운 것으로 되어 아마존의 캐시카우로서 아마존 주력 성장 및 현금 창출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정말 비교 대상이 없는 회사입니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30%의 매출과 주가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회사,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딩 분야의 독보적인 리더, 고객들에게 무료 배송과 24시간 배송을 실현하고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가진 회사, 아마존 프라임 회원만으로도 넷플릭스와 맞먹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 그러면서도 광고와 게임, 미디어 분야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아마존인 것입니다. 다음은 아마존 3, 4분기 수익 체크 포인트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은 3, 4분기에 매출이 925억 불이 되어 전년 동기 32% 성장하고 주당 순이익을 나타내는 EPS는 7.25달러로 전년 대비 71% 성장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 4분기에는 매출이 40%, EPS가 97% 성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4, 4분기 실적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4, 4분기 매출이 1114억 불에 이르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놀라운 실적을 올해 보여주었는데 그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핵심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아마존이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전 세계 소매 시장의 규모가 25조 달러인 것을 감안해 보면 아마존의 성장 가능성은 앞으로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도 아마존의 예상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매년 평균 30%의 매출 성장과 주가 상승이라는 지난 20년간의 트렌드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적용해보면 오늘의 주가 3,176불 곱하기 130%는 4,126불인데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내년에 4,000불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6%씩 복리로 3년이 지나면 원금이 2배로 불어나니까 아마존에 오늘 이 시점에 5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3년 뒤에는 1억 원 이상으로 투자금이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연평균 30%의 꾸준한 성장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아마존의 비즈 모델이 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독점 금지법은 아마존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애널리스트들은 반독점 금지법이 아마존 사업 분야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독점 금지법으로 정부와 대처한 적이 있었는데 5년 이상 지루한 공방 끝에 회사에는 별탈 없이 모든 것이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회사에는 큰 상황이 없을 것 같지만 주식이 하락 장세를 보여줄 때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존 주식 살까요 말까요? 산다면 언제 어떻게 사야 될까요? 주식을 살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니 스스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살 때는 투자하려는 회사의 현재 매출이 작년 대비 얼마나 좋아졌나,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벌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언제 구매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구매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는 지표는 20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보조지표로는 MACD 지표를 봅니다. 주가가 200일선 위에 있을 때 거래하면 그 이하에 있을 때 거래하는 것보다 7배의 수익이 좋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과 같은 실적이 좋은 우량주를 매매할 때에는 주가와 21선이 만나는 지점을 분할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고 있습니다. 21선과 만나고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상승을 하면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서 좋고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에서 보는 이 지점들이 바로
21선과 주가가 만난 지점이고 투자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MACD 지표는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지 혹은 팔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21선을 상향 돌파하고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가늠해 보게 됩니다. 보는 방법은 간단한데 기준선보다 위에 있으면 매수 성향, 아래에 있으면 매도 성향이 되고 두 선이 교차를 하게 되면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 21선과 주가선이 만나는 시점이어서 저에게는 바로 지금이 단기 분할 매수 타이밍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 주를 추가로 구매했고 좀 더 하락한다면 재정 범위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 구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방식이니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직접 투자하실 때에는 스스로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거장들의 투자 조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탁월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이지 그저 그런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니다. 워런 버핏의 조언입니다. 주식을 구매할 때 저는 그 회사를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그래서 단타나 수익 매매는 안 하고 장기 투자에 집중하며 지금 주식이 얼마이든 돈 잘 벌어서 앞으로 부자가 될 회사인가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투자한 회사가 부자가 되면 그 회사에 투자한 저도 주가 상승으로 인한 투자 수익을 얻게 되어 부를 축적할 수 있겠지요. 저에겐 앞으로 아마존이 미국 주식 가운데 제일 돈을 잘 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저에게는 인수 대상 1위 업체입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요? 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할 종목을 찾기 위해 미주건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건물주 되기 미주건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문 투자 상담사가 아니며 이 채널을 통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제 개인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투자는 여러분 본인의 선택이며 여러분의 투자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에 저와 미주건은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